아이고, 나이 드니까 당연히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긋지긋한 통증 참고 계신가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밤마다 허리나 무릎이 그냥 욱신욱신 쑤셔서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요? 약 먹고 주사 맞고 해볼 건 다 해갔는데도 통증이 좀처럼 안 가시면 정말 지치잖아요. 그럼요. 마음까지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만성적인 허리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우리 몸의 비밀 포인트 세 군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자료에 따르면요. 매일 정말 잠깐 딱 3분 정도만 투자해도 이 통증 관리의 실마리를 찾고 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통증과 관련된 재미있는 연결점들이 많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지점은 좀 뜻밖일 수도 있는데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벅지 앞쪽이요? 아니 허리나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 앞쪽 근육이 중요한 건가요? 좀 의외네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몸은 생각보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허벅지 앞쪽 큰 근육 있잖아요. 네네, 있죠. 특히 골반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쭉 내려오는 긴 근육이 있어요. 이 부분이 딱딱하게 뭉치면요. 이게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골반을 당긴다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은 뒤로 좀 꺾이게 되고 그럼 자세가 틀어지면서 허리랑 무릎에 계속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육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 골반과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자세가 좋아지고 이게 결국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리예요. 어쩐지 가끔 허벅지가 뻐근하면 허리도 같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관련 연구들을 봐도요.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무릎 앞쪽 통증이나 허리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나와요. 아, 진짜 연구 결과도 있군요. 그럼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68세 되신 김명식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깨, 허리, 무릎까지 다 아프셨대요. 그런데 꾸준히 이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고 나서 여러 부위 통증이 같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오, 신기하네요. 또 다른 분은 75세 박수진 어르신인데 이분은 15년 넘게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걸 시작하고 나서는 지팡이 없이 산책도 가능해지셨다고 해요. 와, 15년 앓았던 통증이요. 대단한데요? 방법은 어렵나요? 아니요, 아주 간단해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셔서요. 골반 앞쪽에 툭 튀어나옴 떠 있죠. 거기서 무릎 쪽으로 손가락 한 3마디, 그 정도 내려간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았어요.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 드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 네, 있어요. 거기를 좌우로 살살 한 1분 정도 천천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는 마시고요. 양쪽 다리 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허벅지 앞쪽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발바닥이라고 하셨죠? 발바닥은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흔히 우리 몸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만큼 전신하고 연결된 신경점, 그러니까 반사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들을 좀 자극해주면 일단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아, 혈액순환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통증 완화 물질이 있어요. 엔도르핀이라고. 그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해요. 아, 천연 진통제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신의 어떤 관절 통증이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하체 통증 완화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전신에 영향을 준다니 이것도 참 신기한데요. 이것도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65세 최민서님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은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걷는 것조차 힘드셨대요. 아이고. 그런데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셨더니 며칠 만에 허리 펴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나중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다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와, 정말요? 발바닥 마사지만으로요? 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발바닥 자극이 우리 몸의 순환이나 균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쉬워요. 편하게 앉으셔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딱 올리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주세요. 특히 그 발바닥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아치 부분. 거기랑 뒤꿈치. 네, 아치랑 뒤꿈치요. 네, 거기를 좀 더 신경 써서 누르거나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좀 아픈 부위가 있다면 거기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더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해 주시면 돼요. 양쪽 발 각각 1분 정도요. 뭐 작은 공 같은 거 발로 굴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일 꾸준히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무릎 뒤 오금이라고 하셨죠? 여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마지막은 무릎 바로 뒤쪽,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 오목하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오금이라고 하죠. 네, 오금이요. 한의학에서는 이 오금의 정중앙 부분을 위중혈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허리 통증에 아주 효과적인 혈자리로 본다고 합니다. 오, 여긴 허리 통증에 좋다고요? 무릎 뒤인데. 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 뒷면 전체, 그러니까 허리부터 등, 다리 뒤쪽으로 이어지는 경락순환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어서 다리가 좀 무겁고 아플 때, 혹은 뭐 허리 디스크 같은 것 때문에 다리가 저릿저릿할 때, 이 오금을 자극해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무릎 자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허리 아플 때 여기를 눌러야겠네요.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이란 사례 좀 알려주시죠. 네, 70세 정우진 어르신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무릎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휠체어까지 생각하셨대요. 아이고, 휠체어요. 그런데 이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하셨더니 신기하게도 허리 통증이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무릎 통증도 크게 줄어서 결국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약도 끊으셨대요. 와,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마사지 방법은요? 이것도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편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요. 무릎 뒤에 가로로 주름 잡히는 곳 있죠. 그 주름의 딱 정중앙,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찾으시면 돼요. 네, 찾았어요.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한 2, 3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양쪽 다리 모두 해주시고요. 압력은 너무 세지 않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허벅지 옆,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세 군데 다 기억해야겠어요. 근데 집에서 직접 해볼 때 혹시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네. 물론 있죠.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우선 너무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좀 시원하면서 약간 뻐근하다. 이 정도 압력이 딱 좋습니다. 시원하면서 뻐근한 정도요? 네. 그리고 뼈를 직접 누르는 건 피하시고요. 마사지 전후로 그 부위를 가볍게 좀 주무르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아, 준비 운동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뭐 1분, 2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다만 좀 주의하실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뭐 정맥류 같은 혈관 문제가 있으신 분,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하신 분, 또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요.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하시는 게 좋고 혹시 걱정되시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사지 끝나고 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아요.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꿀팁이네요. 물 한 잔. 네. 그리고 뭐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 5분, 가볍게 걷기 10분,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이런 것들이랑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식단도 좀 신경 쓰시고요. 짜게 드시지 말고 가공식품 줄이고 채소, 과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역시 건강은 종합적인 관리가 중요하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 세 지점을 매일 꾸준히 마사지하는 것이 어쩌면 생각지도 못하게 만성적인 통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참 신기합니다.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방법들은 뭐 큰 부작용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보완적인 관리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 몸에 맞는 작은 습관들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건강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통증에 대한 생각이나 또 대처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되는 건강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알림 설정해 두시면 편리하실 거예요.